안녕하세요. 인생의 반을 살며 얻은 정보를 인생의 남은 반 동안 공유하고 싶은 라스트하프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는 부족한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TV의 특징과 광고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시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그리고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촉각이 있는데요. 이런 오감 중에서 TV는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쓰는 매체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빛을 영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모양이 비춰지면서 동시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TV는 시청각 자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텔레비전의 보급 범위를 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국에 거의 다 보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5,1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국의 세대수는 약 2,160만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TV 보유 현황을 보면 약 2,790만 대 정도가 보유되어 있다고 나오는 걸 보면요. 거의 전국 세대수의 한 1.04대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자, 이런 TV의 광고 형식에는 본 광고와 그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 안에 간접으로 들어가는 PPL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일단 본 광고 먼저 같이 보시죠. 유튜브를 광고 없이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유튜브 때 앞에 레드. 나오는 광고, 그것들도 본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TV에 틀었던 광고들을 온라인에서도 다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간접 광고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에 간접으로 제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Why don't you let me fix you some of this new Mococo drink? All natural cocoa beans from the upper slopes of Mountain Nicaragua, no artificial sweeteners.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Who are you talking to? I've tasted other cocos. This is 자, the 이렇게 best. 노골적으로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드라마라든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협찬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TV 광고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주는 높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더 빨리 이해하고 더 잘 알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컴퓨터나 모니터나 노트북, 핸드폰 대비 화면이 일단 커서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스마트 TV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IoT 같은 홈 제어 시스템들이 나오면 TV의 역할이 또 한번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TV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TV의 단점으로 첫 번째는 혼잡 현상.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시면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TV에만 순순히 몰입할 수 없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사실 영화관에서의 목적은 그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주목도를 가지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계속 켜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혼잡 현상으로 인해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광고의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서 TV를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네요. 이미 상대적으로 광고의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효과 측정도 광고에 대한 효과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accuracy를 가지고 있는지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V의 광고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했는데 제작 과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컨셉을 얘기하기 전에 광고주 브리프가 와야 되고 광고주 브리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 타겟이 누구신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브리프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주 브리프, 에이전시 브리프,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항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 기술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3C, 커스터머라고도 하고 컨슈머라고도 하는데, 컨슈머, 컴퍼니, 컴페리터. 그래서 우리의 주요 소비자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어떤 기회와 위협에 놓여 있는지, 이제 스왓도 들어가죠. 그런 자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컴페리터, 우리 경쟁사들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단어 혹은 문장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만 정리한 거를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만드는 데는 약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패스트 같은 환경 분석을 하고 소비자, 자사, 경쟁사에 대한 3C 전략 분석을 하는데 못해도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정말 밤새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컨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리프로덕션이 있습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사전에 촬영을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는 행동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 그 촬영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거나 미리 준비를 못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촬영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촬영에 지장을 줬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촬영 스태프들, 촬영 감독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광고를 해외에서 찍는 해외 로케가 있는 경우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촬영에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사전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촬영 장소라든가 촬영할 일정, 그 다음에 촬영 팀들은 누가 될 거고 촬영 감독은 누가 될지, 조명은 누가 하고 음향은 누가 할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소품들, 우리가 촬영하면서 다양한 소품들이 쓰입니다. 특히 신선식품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들은 미리 사전에 소품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촬영 장소에서 굉장히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필요하다면 모델에 대해서도 사전에 모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을 계약할지 1년을 계약할지 초상권의 일부를 계약할지 전체를 계약할지, 그 다음에 이 초상권의 확장성, 텔레비전에서만 쓸 건지 이 해당 모델은 잡지라든가 기타 다른 매체에서도 쓸 건지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계약과 조율이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혹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해외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촬영팀이나 모델이나 뭐 광고주나 에이전시가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의 앞단에서 미리 준비하는 이 과정은 촬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우리들이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는 준비이기 때문에 한 1주 정도 잡았는데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션은 촬영과 편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촬영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편집 같은 경우는 얼만큼 이 편집한 거에 대한 피드백, 이 편집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큰 문제 없이 2번 정도 광고주 리뷰를 거쳐서 완성이 된다면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주 정도 시간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많이 디지털화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촬영한 것들을 필름에 담아서 매체사를 통해 방송국에 전달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모든 광고들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나가고 일반 사람들한테 나갈 때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지, 이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심의피를 받는데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급행으로 하는 경우는 3일 정도 안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왜냐면 이거를 심의하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자율심의 기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심의피를 획득하고 나면 방송 소재를 광고공사에, 광고공사는 방송국에, 방송국은 프로그램 편성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주와 사전에 조율이 됐던 매체 전략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증빙자를 구비해서 광고주한테 비용을 청구한 다음에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촬영과 또 다른 업무들이 무한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 한 2주 정도 시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 다시 한번 제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 제작 기간 그리고 광고의 제작 비용은 정말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지 저게 절대적인 날짜라거나 절대적인 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광고를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광고 비용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광고를 찍어주신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막 신진 감독이시지만 그래도 해외 로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A급, S급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촬영 비용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것들은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반적인 저의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촬영. 그래서 촬영도 촬영 감독님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단순히 스튜디오 촬영인지 아니면 촬영 후에 후편집, 예를 들어 CG라든가 3D가 들어가야 하는 후편집에 더 비중이 많은지에 따라서 촬영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2억 5천만 원까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편집도 여기는 일단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CG가 들어가게 되면 CG 비용은 정말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 비용이 있어요. 모델 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 나라의 이제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혹은 이제 셀럽이라고 하는 셀러브리티 분들은 어느 정도 대중의 인지도가 있으신 경우는 뭐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시고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뭐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도. 정말 그 시대에 혹은 그 세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도 사실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지상파냐, 종편이냐, 케이블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주고 이 광고에 대해서 회자가 되려면 한 5억에서 20억 정도는 비용 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오감적인 측면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텔레비전이 커버하는 범위는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형식에는 TV의 본 광고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는 PPL, 간접 광고가 있고요. 텔레비전의 강점으로는 그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이해도를 통한 전달력, 그리고 보급률과 파급력, 그 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들이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으로는 주변 환경이 산만할 경우에 혼잡 현상으로 인한 낮은 주목도, 그 다음에 광고 제작 기간이나 비용들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기간은 평균 2개월 내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컨셉이 다 나온 상태에서 순수 촬영과 편집에 들어가는 기간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하는 비용은 촬영이나 편집, 실제 매체 집행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가 평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시청률, 도달률, GRP,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의 집행 효과를 측정하는 매체 전략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